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시사계의 강철 이빨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인데요.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좀 힘들어 보이십니다. 어제 얼굴이. 이게 뭐 뉴스를 따라잡는다는 게 이렇게 긴박하고 아주 뭐 고된 일인지는 아주 이번 사태에서 절실하게 깨닫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요즘 뉴스가 너무 많죠? 그렇죠. 이제 특히 하마스 팔레스타인의 어떤 전쟁 이거는 외신을 보지 않으면 이게 국내 뉴스가 한 발 늦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또 다른 언어를 접하고 해석하고 이게 쉽지가 않네요. 자, 우선 국제 안보 이슈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심각한 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인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은 갔다가 괜히 더 짜증만 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외교가 스타일국이고 처참하게 이렇게 무능력할 수가 있나요? 적이 없죠. 이미 합의된 정상회담을 요르단,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레바논 다 거부했잖아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스라엘도 8시간 머물렀다 그랬는데 뭐 피해자, 실종자, 인질 가족 만나고 뭐 이런 거 다 빼고 나면은 한 것도 없네. 서둘러 갔다가 바람같이 갔다 바람같이 왔다. 왜 그렇게? 그래서 바이든이 날리면 했다. 바이든이 스타일을 날려서 바이든이 날리면 했다. 바이든은 진짜 날아다니는 걸 좋아하나 봐. 날리면 진짜 좋아해. 외교 기회를 날렸으니 바이든이 그러니까. 날린 거죠. 아니 이번에 그래서 욕 먹고 있어요. 바이든 왜 갔니? 너 때문에 더 이상해졌다 이러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원래 갔던 목적이 인질의 무사 기환이 가장 긴급했을 거고, 그렇죠.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문제. 그래서 봉쇄를 완화해라. 세 번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일단은 좀 냉각기를 갖고 휴전하는 게 어떠냐. 이런 국제사회 요구를 다 얘기했을 걸로 봐요. 네. 그리고 저는 설득이 될 거라고 봤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방문 하루 전날 네. 가자 지구에서 있는 의문의 병원 폭발 사건. 그러니까 왜 그런 거야? 그거는 진짜 애들 다 죽었는데. 아니 그런데 저도 처음엔 이게 하마스가 자작극을 했겠냐 또는 오바를 했겠냐 해가지고 이거 이스라엘이 괜히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 하마스가. 그런데 막상 오늘 공개된 주변 병원의 영상 사진을 보니까 네. 의외로 폭발의 충격이 크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주차장 쪽에 화재가 크게 번진 것 같고.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폭탄이면은 이렇게 깊은 건물의 붕괴라든가 네. 땅에 떨어졌으면은 깊은 구덩이가 보여야 되는데 아, 이게 안 보이고 화재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은 어떤 이렇게 깊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화재만 일으키는 미사일이 있냐? 일부에서는 드론에서 헬파이어 미사일을 이스라엘이 쐈으면 가능은 하다 그래요. 드론에서. 그런데 그렇게 폭격을 했을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시 미스테리가 됐어요. 다시 미스테리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가자지구 병원 폭발 얘기 하셨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알 아홀리 병원 폭발 사고가 네. 현지 시각으로 17일 오후 7시 경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SNS에 유포된 화면을 보면은 폭발 장면이 한 20초 정도 이렇게 딱 있었던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럼 알자지라가 공개한 거예요. 알자지라가 공개한 걸로 보면 해당 영상에서는 바람을 가르며 날아오는 발사체의 소리도 들을 수가 있고 이후 폭발음과 함께 엄청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서 아이들도 많이 죽었고 정말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건데요. 어쨌든 알자지라 방송의 실시간 보도 화면을 보게 되면은 이날 오후 6시 59분에 방송이 됐는데 지구 상공에 떠오른 밝은 빛을 확인할 수가 있고 폭발 혹은 분해되는 로켓포에 의한 빛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 및 다른 거리에서 촬영한 또 다른 영상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또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진짜 자작극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닐 수도 있다. 서로 얘기되고 있어요. 워낙 음모와 기만,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 참 그렇죠. 신중하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가능성도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게끔 이스라엘이 공격한 방법도 있어요. 아예. 그것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2중, 3중 트랙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네. 그리고 그 역으로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공격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자작극일 수도 있어요. 역으로. 그러네. 꼬고 또 꼬고. 그렇지. 꼬고인데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게끔 이스라엘이 주장하게끔 하마스가 자작극을 벌인 거예요. 그러거나. 네. 그러니까 이런 이중 삼중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언론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는 작년 11월 15일에 그 폴란드에 의문의 미사일 2발이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 네. 사건이 조사가 안 됐거든요. 그때 그 러시아 개그맨 둘이 마크롱 대통령 성대묘사 해가지고 네. 폴란드 대통령하고 통화하는데 성공했거든요. 그게 지금 러시아 유튜브에 떠 있어요. 그래요? 15분 녹취 파일이. 거기에 다급하게 폴란드 대통령이 이거 러시아가 발사한 거 아니다. 우린 러시아하고 전쟁 못한다. 맞아요. 조사도 안 했는데. 맞아요. 그냥 완전히 농락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미사일이 지금도 미스터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작년에 우리 군이 강릉에서 현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네. 앞으로 이 미사일이 나가야 되는데 뒤로 날라와가지고 우리 그쪽으로. 군기지 타격을 네.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아니라 우리 군을 선제 타격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런 얘기 얘기 있었죠. 나오는 거야. 도대체 이 폭발물에 관한 미스터리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병원 주차장에 한 1,000명의 피난을 와 있었고 네. 병원 안에 600명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사람이 밀집한 데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가장 끔찍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지금 진상규명이 어떻게 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네. 이 사건 하나가 준 충격이 너무나 커가지고 이게 중동판 전체를 흔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헤즈볼라, 이 후티 반군, 시리아 뭐 다 위험합니다 지금. 전부 지금 다. 영국에서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저스틴 브롱크 선임연구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분석을 해놓은 걸 보게 되면은 초기 단계라서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증거를 놓고 보면은 고장난 로켓 일부가 주차장에 떨어져 연료 및 추진체가 불길에 휩싸이면서 폭발로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다. BBC가 그래서 정확한 사고 원인이나 현상을 좀 설명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내놓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살펴보니까 실제 폭발 현장은 병원 부지가 맞다. 근데 이 올라온 증거에 따르게 되면은 병원 부지 중에서도 안뜰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변 병원 건물은 별로 다치지 않고 큰 피해를 네. 안 입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냥 단순하게 그을린 자국이나 불에 타버린 차량 정도가 지금 보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되게 이상하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폭발 당시에 집을 떠나 대피한 주민이 1,000명이 있었었고 건물 안에는 환자와 직원 6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시신도 지금 당연히 있고 훼손된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폭발 일어난 것 자체를 지금 부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기에 이상한 게 있다. 이스라엘 방위군 측은 원래 폭발이 일어나면 구덩이가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대형 구덩이가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접 건물에 폭발 피해가 없고 그렇다면 무기에 의한 폭발이 아니다라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BBC가 혹시 다른 구덩이 흔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나온 게 없어서 그런데 그 보도대로라면은 둘 쪽 다 소행이 아니에요. 또 그 두 쪽도 아니에요? 예. 이거 자꾸 이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너무 음모적이네. 네. 자, 지금까지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은 얼마나 조잡하나 하면은 이걸 재료가 없어가지고 상하도 수도에서 수도관 뽑아서 그 왜 이렇게 상수도관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는 그럴 수밖에 그걸 없죠. 뽑아가지고 네. 거기에 수공업으로 싸제 제작한 폭발물을 채워넣어서 만든 로켓 이런 것들이라 그런 게 주종을 이루고 일부 로켓포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로켓은 아파트를 타격해도 벽을 못 뚫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위력이 낮은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력이 강한 우리가 모르는 로켓이 있었다면 왜 여태까지 그걸 보여주지 않았느냐. 초기 공격 때. 이런 의문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게 공중을 날아가다가 이렇게 폭발해서 그러면 뭐 화재 사건에 불과한 것인데 그러면 사상자가 저렇게 많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요. 그러면 사상자도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사상자 500명이랬잖아요. 500명이라 그랬는데 그것조차도 그 애기들 지금, 다쳤다고, 애기들 죽었다고. 지금 그것도 거짓말이야? 일부 시신을 이렇게 그 주차장에다가 안치하고 빼곡한 모습을 사진을 보여준 건 사실인데 진짜 4,500명이 맞느냐? 이것도 지금 의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말했다 그러면 더 그러니까 심각한 거 지금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양측에 의한 고도의 선전전, 심리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절대 이게 그 나오는 이런저런 의견들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 사건을 포함해서 팔레스타인의 대규모 인도주의적 위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더 치명적인 거는 바이든의 방안에도 불구하고 화끈하게 봉쇄를 못 풀었어요. 네. 그리고 트럭 20대 분량의 구호물자만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문명사회에서 불가능한 참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옥의 묵시록 같은 네. 그 어떤 아마겟돈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작년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그 충격적인 그 민간인 희생에 엄청 충격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팔레스타인은 그때 충격보다도 훨씬 더 압축적으로 짧은 시간에 벌어지고 있고 더 치명적이고 더 사람들이 많이 관계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21세기 문명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게. 아니 잠깐만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조 바이든 대통령 이번에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는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다. 아예 딱 말을 해버렸잖아요. 자기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럼? 일부러 지금 이스라엘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저런 언행이 아랍 아주 정세를 저는 이해가 안 아주 가요. 나쁘게 네. 만들고 있는데 네. 이게 네타냐후하고 바이든은 40년 친구고 또 미리 가 있던 블링컨 장관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 내에서 워싱턴 정가에는 독특한 사고방식이 있는 게 이스라엘을 설득하려면 무조건 이스라엘에 친근하게 편들어줘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설득하기 위해서 저 제스처를 취하는 건데 그리고 $1,000억 패키지안이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안도 지렛대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말을 듣게 만들려는 건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는다는데 그렇죠. 독자적으로 문제가 자기네가 있고 하는데. 그다음에 아랍 국가들이 이제 이걸로 굉장히 화났어요, 감정이 지금. 상하고 네, 화가 난다는 네. 거.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꼬여버린 거예요, 이게. 바이든 외교가. 그래서 그렇죠. 바이든이 날리면이라 이거. 바이든은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게 우리 대통령도 괜히 초창기부터 나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이런 말해서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바이든은 말을 했습니까, 윤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 이스라엘 지지선은 안 했죠. 바이든을 어쨌든 따라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이든과 같이 그 행보를 같이 하는 게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거가 있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너네 그렇게 나올 거야?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어. 지금 이 모양이잖아요. 네. 이거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중국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휴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네. 지금 지지하고 나섰는데 미국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장국이 브라질인데 네. 그런데 그 미국의 건 뭐냐면은 하마스를 테러의 주범이라는 걸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 결의안을 반대한다 해요. 그러면 국제사회 휴전 결의가 지금 무산이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지렛대로 해서 중국, 러시아는 평화의 중재자로 독자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중동 특사를 바로 파견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 러시아가 공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동에서의 외교 전쟁은 군사 전쟁은 확전이 안 됐지만 네. 외교 전쟁은 이미 세계 대전으로 갔어요. 외교 전쟁은 확전이 된 정도가 아니라 세계 대전으로 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를 갈라치고 있는데 중국 러시아 연대는 더 가속화된다. 지금 전략적 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매우 의미 있고 중대한 변수입니다. 저는 근데 이거 매우 위험해서 이렇게 함부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도 좋지가 않을 뿐더러 지금 그 처음에 이제 이 일이 터졌을 때 그냥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이건 테러 행위다 이렇게 딱 규탄을 해버리고 대통령이 이제 한쪽 입장을 명확하게 지금 했거든요. 11일 날. 네, 그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3차 대전, 4차 대전 일어나면 끝이라고 하는 인식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전쟁은 뭐 자기들끼리 싸우는 사람들도 이게 확전되지 않도록 조금 사실 조심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괜히 주변 국가들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혼수 놓고 뭐 얘기하고 하다가 더 감정 상해가지고 더 크게 되면 어떻게 하나 저는 그 걱정이 사실 되게 많아요. 네, 지금 이 사안이 중국, 러시아가 점점, 심상치 않아요, 예, 북한까지. 통제불능 상태로 네. 가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가까스로 확전을 막아오고 지난주만 해도 대부분 전문가들은 확전이 안 될 거라고 봤는데 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번 주 들어와서 새로운 말들이 사실은 일촉즉발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초창기에 그 하마스의 침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일주일 만에 왜 더 악화됐느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기 대부분이 이건 국지전으로 끝날 걸로 봤는데 네, 처음에 그랬죠. 이미 헤즈볼라가 포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에 예, 포격이 시작이 되고 거기에 대한 맞대응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멘의 후티 반군도 수상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란이 선제적 행동을 다짐했거든요. 네. 근데 이 모든 게 그럼 완전히 대폭발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건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가자 지구에 들어가는 순간이죠. 이때입니다, 이때. 그래서 저는 쉽게 못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쉽게 못 들어갈 거다. 그건 시한폭탄에 불을 붙이는 거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신에 봉쇄를 하고 간헐적 폭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상군에 가서 총 맞아 죽나. 지금 봉쇄해서 굶어 죽나. 이게 지금 어떤 최악의 판이 깔리고 있다 보니 설령 지상군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위기는 고조될 수 있겠구나. 나 무서워가지고 예. 어떡하죠? 지금 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는. 아니 근데 왜 대통령은 하필이면 이 위험한 순간에 상황에서 21일부터 24일까지 사우디랑 카타르 갑니까? 그런데 묘한 게 말이에요. 네. 사우디, 카타르가 다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지지인데 지지하잖아요 지금. 그 중에서 카타르는 아예 하마스 지지거든요. 아예. 어. 그래도 사우디는 팔레스타인 지지인데 하마스 직접 하진 않고. 하마스를 언급하지 네. 않아요. 근데 카타르는 아예 하마스를 직접. 하마스를 지지하고 여러 차례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 대통령 거기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카타르가 알자지라 방송을 카타르 정부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서방 언론하고 제일 반대 보도를 하는데 아니 카타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면 가냐고요. 여기 가가지고 네. 하마스 규탄할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이에요. 왜 괜히 긁어부스를 만들고 안 가도 되는데 괜히 가가지고 상황을 엉망진창으로 어렵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이 민감한 시기에 꼬여버린 건데 아마도 이 방문은 팔레스타인 전쟁 전에 네. 그 합의가 된 걸 겁니다. 가는 걸로? 네. 그렇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었으면 안 가면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조금 네. 진정된 데까지 조금 미루자 이럴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야죠. 굳이 가는 뜻이 뭐예요? 그게 아마도 그 빈살만 왕세자 만나가지고 또 MOU 체결하고 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원전 수출이라든가. 박정근 님이 딱 얘기했습니다. 싸움 붙이러 가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런데 가가지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그럼요. 얘기를 하면 뭘 할 거고 이 지금 사우디 카타르가 친팔레스타인에 친하마스인데 사우디 카타르가 대통령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너네는 어디 지지하니? 명확히 해라. 네. 그렇지 않아요? 한국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한국이 어딜 지지하겠다가. 그래야지 바이든하고 각을 세우는지 바이든하고 한편 먹고 우리랑 싸우겠다는 건지 너 말 똑바로 해?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왜 가냐고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그냥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 이런 정도로 끝낼 그럼 수도 그것만 있겠지. 끝이네. 더 이상 그 말을 이해는 필요 없어요. 일본 잘하잖아요, 이런 거. 아, 중립을 지킨다고 했어요. 일본처럼 해야 되는 중립을. 거거든요. 벌써 근데 그거 왜 이러는 했습니다. 근데 거냐고. 우리가 경거망동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 뭐 이런 거 외교하고 그랬는데 지금 사우디가 네옴시티 얘기하고 원전 얘기할 정신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게 저기 말이 안 돼요, 중동 평화 지금. 이거 그다음에 거긴 또 부산 엑스포 경쟁국 아닙니까? 아니 게다가 네옴시티도 솔직히 말이 네옴시티지 구체적으로 진짜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우리 대통령이 그 200 몇십 명 데리고 쭉 거기 가가지고 그 불확실한 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 사달을 만들 필요는 없는 그러니까 거죠. 다들 옆에서 대규모로 인도주의 위기에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경제사절로 해가지고 뭐 어떤 거래를 하고 돈 버는 꿈을 꾸고 이게 별로 아름다워 보이죠. 이게 지금 안 돼요. 전쟁하고 있는 데가 어디 가지고 우리가 옆에서 전쟁으로 돈 벌겠다는 거나 똑같은 건데 실제 그럴지언정 이 겉으로 그런 식의 어떤 명분을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김콩승님께서 이스라엘이 지상군 투입을 선언하고
바이든이 중재하는 모양으로 설계를 해서 바이든 재선에 유리하게 하려고 이런 건 벌어지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은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그런 될까요? 식의 그 수를 쓴다 해도 백약이 모여고 왜 이 얘기가 안 나오나 모르겠는데 대규모 지상군 투입이 아니라요. 엔테베식 특수작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수작전. 그러니까 낙하산으로 특수부대가 침투해서 인질 구출 작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마스 제거, 이게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판 참수 작전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네. 지금의 폭격도 뭐냐면 하마스 조직을 찾는 즉시 그 사령관도 암살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타격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형 참수 작전이에요. 원래 디캡테이션, 참수라는 단어가 중동 전쟁에서 발명된 용어예요. 그걸 한국이 수입한 거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용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폭격에 의해서 되지만 다음 단계는 특수부대 투입이라고 봐야 할 가능성이 높고 지상군 투입은 최종 단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타냐후 자신이 큰 지상군 전쟁에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형도 전쟁 중에 죽었다고. 그런데 다 특수부대 출신이거든. 그래서 원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바늘로 콕 찌르는 작전을 선호하지 망치로 크게 때리는 이런 전쟁을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왜 엔테베식 특수작전에 대해서 아마 고려한다는 뉴스가 안 나오는지 이게 궁금하고 그렇게 되면 지상전은 먼 미래가 될 수도 있다. 일단은 모든 지상작전을 하기 위한 특수작전, 사이버전, 그 다음에 정밀 타격,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을 끈다. 그 다음에 지상작전이었는데, 작년에 러시아가 대실패한 게 뭡니까? 공중전 안 하고 특수작전 없이 러시아 지상군이 그냥 키이우 북부에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네. 완전히 괴멸됐습니다. 괴멸. 맞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실수를 되풀이할 리가 없거든요. 좋습니다. 너무 걱정됩니다. 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돼버렸는데 고 최상병 사건 조사했던 해병대 수사단 네. 관련 기록을 경찰로 이첩하기 전부터 검사한테 넘겼다. 뭐 전화해가지고 군 검사한테 야 넘겨라라고 포항지청에 있는 검사가 자꾸 요청했었다. 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그렇죠.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포항지청에서 9명이 아니라 9번 검사 2명이 네. 계속 그 박정원 대령이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 첩보를 얻으려고 군 검사한테 전화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전화가 있고 나서 박정원 대령이 수사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하고 해군 참모총장한테 보고를 했고 네. 그 직후에 국방부 장관 보고를 했다. 네. 그럼 그 전부터 포항지청의 검사들이 네. 이걸 갖다가 그런데 이게 첫째 그럴 권한이 없고 두 번째 그럴 이유가 없고 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도대체 왜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 네네. 그런데 이게 누구의 관심 사항이었을까? 검사들의 전화를 한 것이. 네. 지금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신호가 나타난 거예요. 저는 이게 대구지검으로부터 시작됐다. 대구에서 대구지검에서 포항지청으로 이렇게 내려간 지시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럴 만한 지시를 했을 만한 사람이 누구겠냐? 이거는 당시 군에서는 이첩하기로 하고 장관 결재까지 이제 그 이튿날 했는데 취소됐단 말이에요. 네네. 이첩한 걸 또 뺏어갔단 말이에요. 네. 이게 완전히 뭐 경찰청, 검찰청, 군 검찰이 다 동원된 입체 작전으로 해병대 이첩 막는 입체 작전이 합동 작전이 진행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게 되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를 통해서 수사 의혹이 드러나고 외압이 있었고 그 외 정점에 VIP가 있었다고가 이제 그동안 얘기되었던 건데 네. 그거하고 투트랙으로 검찰 이런 데서 지금 다시 압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한데 네. 임성근 1사단장의 구명운동이 네. 어떤 제 인맥을 통해서 어떤 검찰이라든가 별도의 용산으로 이렇게 인맥으로? 이제 가고 제가 알기로 몇 명이 개입된 걸로 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해서 명이 누군데요? 그건 나중에 밝혀드릴게요. 그랬는데 임성근의 본인 구명운동이 29일경부터 시작이 됐고
그때 유력자들이 동원이 됐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일사단장을 예뻐하니까. 작년 포항 수해 때 그렇죠. 예. 엄청 칭찬받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까지 움직였다. 그래서 8월 2일 날 그 사달이 난 거다. 당장 이첩한 거 취소하고 박정원 항명수괴죄로 입건한. 그게 8월 2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저기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검은 세력들이 그러니까 유력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오로지 일사단장 구출하기 쪽으로 움직였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임성근 살리기에 모든 라인이 동원됐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첩을 방해하는데 그 이첩을 방해한 뜻은 저기 보직해임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첩을 해도 그 단계에서 뭉개도 되거든요. 경찰 라인이나 검찰에서. 근데 왜 그걸 한사코 방해했을까? 그 범죄 혐의자로 이첩이 되면 사단장의 지휘가 불가능해집니다. 네. 그 보직해임을 당하는데 네. 이 보직해임은 끝나는 거예요. 처벌이 뭐 경찰 수사가 어떻든 간에 사단장 보직해임 끝이에요. 이제 얼마 있다가 저기 한직으로 밀려나고 곧 옷 벗어야 돼. 상위 계급으로 진출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한 입체 작전이었다 이거죠. 이걸 입체 작전이었다. 이첩에 관한 전방위적으로 부분이다. 했다. 그러니까 이첩 단계 모든 게 집정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수사는 나중 얘기예요, 이거.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국감 현장에서는 신현식 장관이 해병 순직 사고 관련해 가지고 박정훈 대령 진술이 계속 바뀐다. 뭐가 바뀌어?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당에서 그러면 뭐 정신병자로 그 자리에 앉혀놨다는 얘기냐 이러면서 서로 간에 또 막 공방이 오고 갔잖아요. 네.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아니 그러니까 저기 박정훈 대령이 자기는 네. 16일 날 있었던 건데. 예,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 네. 그런 명령 받은 적 없다. 해가지고 난 이첩한 거다. 근데 이걸 자꾸 말 바꾸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한테 들었다고는 그랬잖냐. 네. 그러는데 왜 또 명령 받은 적 없다 그러냐. 이런 거 다 니들 말 바꾸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뭐냐면 해병대 사령관이 얘기한 건 사실인데 재차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을 설득했거든. 이거 이첩 안 하면 안 된다. 정직하지 못한 해병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리고 이첩하는 당일날도 보고하고 간 거거든. 네.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건 해병대 사령관이에요. 해병대 사령관이 국회 나와가지고 지시했다고 진술해버렸거든. 네.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 말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녹취록 하나가 까졌는데 네. 해병대 사령관하고 중수대장 통화 내용인데 해병대 중수대장. 근데 이제 곧 검찰이 저기 박정훈이를 내 지시를 어긴 걸로 해서 몰고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군 검찰 의도를 알고 그 수사가 들어온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첩한데 잘못된 게 없으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그 후에 국방위에 출석해서 해병대 사령관이 지시했는데 어겼습니다. 이래 증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다 예견했어. 그렇게 보면 어디서 말이 바뀌었는가 보면 다 해병대 사령관 단위에서 말 바꾼 건데 네. 이걸 박정훈 대령의 말을 바꾼 것으로 지금 신원식은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신원식은 저 일 하러 간 거라고.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말 바꾸는 건 지가 문재인 목 따러 간다고 해놓고 그 뒤에 나가서 저기 뭐냐 하고 안중근 욕하고 홍범도 욕해놓고 이제 와서는 그냥 그때 집회에서 한 말이고 자기는 저 12.12에 대해서도 뭐 국가 판단을 존중하고 그런 게 말 바꾸는 거야. 그런 거. 맞아요. 말 바꾸는 건 그런 거라고. 맞아요. 진짜 너무 화나요. 자, 어쨌든 그래도 박정훈 대령 사건은 정의를 향해서 잘 가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 박정훈 편이다. 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돼.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최강 디펜스 강철 이빨 오늘 또 이란 하마스 얘기, 이스라엘과 하마스 얘기하면서 또 이런저런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